안녕하세요. 한마음 입찰입니다. 회원사님의 낙찰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2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분석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 면허마다 낙찰이 잘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또 발주처 담당자 자료도 낙찰이 잘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예가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일정한 흐름과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가를 공략하는 것을 다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지역 면허 기준으로 3년 동안 꾸준한 강세 구간이 있는 것을 파악했고 다빈도 강세였기에 해당 구간을 꾸준하게 공략했습니다. 다빈도 분석은 예가가 많이 나오는 곳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낙찰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예가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공략한 결과 7개월 동안 4건의 낙찰로 23억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마다 예가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략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6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낙찰을 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찍어도 될 수 있는 게 낙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찰을 매일 반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얻어 걸리는 일회성 낙찰이 아닌 꾸준한 낙찰을 바라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낙찰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연구하고 검증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낙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강세를 보이는 구간들이 3곳이 있었는데 예가 흐름을 통해 확률적으로 우위에 있는 2곳을 먼저 선정했고 해당 구간에 대한 경쟁사 파악을 통해 최종 지점을 선정하여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고 하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분석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방법을 매 공고마다 모두 사용해야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1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입찰을 오랫동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참여하는 지역 면허의 강세 구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도내 거는 어디가 잘 나오더라. 관내 거는 어디가 잘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듯 예가는 어디에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정한 규칙과 확률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가 분석을 통해 흐름을 읽고 파악하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일회성 낙찰이 아닌 꾸준한 낙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해당 지역 면허에서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발주처 자료, 담당자 자료, 경쟁사 자료 등 여러 분석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을 전략적으로 공략한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입찰 분석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낙찰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쟁률이 낮을 때는 예가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병행하되
전체적인 흐름은 예가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구간 내에서 디테일한 결정은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찰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분석 방법만을 가지고 최종 결정까지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너무 낮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낙찰의 확률을 올려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 강세가 아래쪽 구간에서 일정 기간 형성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경쟁사들이 모두 아래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최근 예가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예가의 흐름을 따라 공략 방법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심 구간에서 많은 구간을 확보하였고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회원사님은 6개월 동안 6건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3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예가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예가 분석을 통해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을 선정해야 꾸준한 낙찰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메인 자료와 발주처 자료에서 뚜렷한 강세 구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강세 구간이 없을 때는 예가 흐름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가의 흐름을 따라가 낙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빈도 구간이지만 최근에 강세로 접어든 구간을 메인 자료와 발주처 자료에서 정확히 파악해 전략적으로 공략한 결과 여러 건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4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도내와 관내 모두 참여하고 계시는데 도내건의 경우 경쟁률이 800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예가 분석을 통해 낙찰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관내건의 경우는 경쟁률이 40대 1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가의 흐름을 읽고 분석을 하는 것과 읽지 않고 분석하는 것은 그 차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하루에 관내 4건의 공고를 참여해서 2건의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경쟁률이 낮을 때는 경쟁사 분석을 통해 구간 파악을 하는 것이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구간 파악을 위해서 무작정 위아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예가 상황을 판단해 어느 지점을 정확히 공략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강세를 확인함과 동시에 회원사님처럼 낙찰을 한 번에 여러 건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희 한마음입찰은 상반기 집중 발주되는 관내건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2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낮을 때는 많은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낙찰 확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 또는 아래로 빠져서 경쟁사들이 없는 곳에서 많은 구간을 확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예가가 많이 나오는 중심 구간에서 예가 확률과 많은 구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리는 낙찰이 되느냐 아니면 꾸준한 낙찰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하나의 분석 방법으로 모든 공고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회원사님은 1년에 13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4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자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찰을 보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느 금액까지 만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 만점으로 참여 가능한 금액 범위 안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영상태 부분에서 감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점수 보완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경영상태의 감점으로 인해 타 업체에서는 수익권 금액인 2억까지만 입찰에 참여하셨는데 한마음입찰에서 관리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신인도를 적용해 실적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50억까지 분석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수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당자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귀찮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핵심은 꾸준한 낙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고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1년 넘게 낙찰이 없었는데 한마음입찰로 옮기고 난 뒤 점수 보완을 통해 3개월 동안 2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입찰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메인 자료, 발주처 자료, 예가에 대한 최근 추세, 강세 구간들을 살펴보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경쟁사 분석을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낮을 경우에는 예가의 흐름을 파악해 강세 구간에서 정확히 맞춰먹는 개념보다는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습성을 파악해 많은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경쟁사들을 피해 먼 곳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사들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오는 업체가 3개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2년간의 자료를 검토해 연구한 결과 많은 구간을 확보해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22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조경 관련된 면허의 경우 시설 면허지만 용역 공고도 함께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이나 조경 면허처럼 조경 관련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용역 공고도 꼭 체크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용역 공고의 경우 시설 면허라서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낙찰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조경 면허 관련 용역 공고의 경우 고시금액과 적격심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입찰 분석을 할 때에도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시설 공고와 용역 공고가 혼재하고 면허 또한 용역으로 발주되면 다중 면허가 포함되는 분석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14년 경력의 분석 노하우를 통해 검증된 분석 방법으로 다양한 변수를 체크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8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연초에 집중 발주가 되고 있는 연간 단가 공고였습니다. 연초에 집중 발주되는 연간 단가 공고의 경우 공고가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발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 발주 특성을 이해하고 기존하고는 다른 분석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예가의 흐름을 읽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쟁률 또한 높기 때문에 외곽 분석으로 위아래로 빠지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많은 공고를 하나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고 메인 자료와 발주처 자료에 대한 적절한 교집합 형성 구간을 찾고 낙찰 노하우를 통해 얻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이고 디테일한 분석을 해야 엉뚱한 곳으로 입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회원사님은 2월에 연간 단가 공고 16억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현장 설명 공고로서 현장 설명에 참여한 업체가 30개였습니다. 현장 설명 공고의 경우 투찰 마감 기준 일주일 전부터 많게는 15일 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분석을 할 때 기준으로 공고를 선별하면 현장 설명 공고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 공고는 별도로 매일 확인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 설명을 의무로 하는 이유는 공사 현장에 대한 특이사항 및 변수들이 많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평균 경쟁률 대비 참여 업체 수가 매우 낮아집니다. 해당 공고의 경우 원래 경쟁률은 1100대 1이었는데 30대 1 공고가 되었습니다. 현장 설명 참가 업체 리스트를 대상으로 경쟁업체 투찰 성향 파악과 발주처 성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5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50대 1이었지만 보증금 납부 공고로 450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중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60개였습니다. 약 100개 업체는 보증금 납부 공고를 인지하고 사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390개 업체는 보증금 납부 공고인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해서 보증금 미납으로 순위에서 배제되었고 낙찰의 기회 또한 놓쳤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공고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공고들을 살펴보면 보증금 납부 공고는 꾸준하게 발주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르고 참여했다가 낙찰가였음에도 보증금 미납으로 1순위를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전자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문을 잘 보는 것입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550대 1 공고를 공고문을 잘 보고 들어가서 60대 1로 보다 쉽게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입찰 분석은 기본에 충실해야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3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없을 경우에는 확률적 수치를 우선으로 두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공고였는데 이럴 경우 낙찰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00.0이 가장 높고 100.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균등하게 감소하며 벌어집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0.1과 100.3이 강세인데 100.2가 저빈도라면 100.2는 낙찰이 나올 수 있는 기대치는 높은 지점이 됩니다. 하지만 100.2와 같은 저빈도 지점들의 예가가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기대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들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 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하게 검증해야 어떤 상황에서든 낙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낙찰이 안 되는데 계속 같은 방법으로만 분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회사 상황과 맞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지역 면허, 예가 흐름, 경쟁사 분석 등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꾸준한 낙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38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전형적인 외곽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쟁사들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오지 않고 있었고 예가 또한 위, 아래에서 평균적인 확률만큼 꾸준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구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공략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나의 분석 방법으로 모든 공고를 분석하게 되면 낙찰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낙찰까지 주기가 너무 길거나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가 추이, 발주처, 담당자 성향에 따라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잘 적용하고 분석한다면 상황에 대한 대처가 빠르기 때문에 낙찰 주기가 빨라질 수 있고 더불어 꾸준한 낙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외곽 분석, 중심 분석 등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 최근 1년간 11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15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관내가 없는 특별시에서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공고의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확률을 높여 꾸준한 낙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조달청 공고였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공고의 특성상 중심 지점에서 예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통한 예가 분석을 하면서 첫째, 다빈도 구간 파악과 예가 추이를 판단해 큰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경쟁사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확률을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사치에 갔을 때 낙찰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경쟁률이 높을 때는 예가 분석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 디테일한 그림을 완성함으로써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맞춰서 낙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꾸준하게 낙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높은 경쟁률이지만 6개월 동안 2건의 낙찰로 21억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아도 올바른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면 꾸준한 낙찰은 가능합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18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200대 1 안쪽일 경우에는 둘째 자리를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낙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예가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심도 있게 병행해야 합니다. 낙찰 지점보다 높게 투자하면 낙찰을 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예가를 따라가거나 경쟁사 분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위아래로 빠져서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가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은 아주 밑부터 아주 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가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적절히 분석 방법을 병행한 결과 1년 동안 9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가가 꾸준하게 나오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가가 많이 나오는데 경쟁사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을 공략한다면 당연히 낙찰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7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연말에는 많은 공고가 짧은 시간에 발주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지역, 면허, 발주처에 대한 예가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특정 구간에 대한 집중 공략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말처럼 발주량이 매우 많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예가의 흐름을 파악해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는 빅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해 과거 같은 시기에 예가의 흐름과 발주처, 담당자 등을 파악해 교집합을 형성하여 강세를 보이는 구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세 구간대를 선정해서 해당 지점에 대한 경쟁사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구간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공략을 해야 합니다. 예가의 흐름을 파악해 분석할 수 없다면 강세 구간에 대한 전략적인 공략이 낙찰 확률을 높입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경력 10년 이상 분석 담당자가 진정성 있는 분석을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4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낮을 때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많은 구간을 확보함으로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간을 확보할 수 없다면 예가 발생 빈도가 적은 위, 아래로 빠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률 대비 위, 아래, 외곽으로 빠져서 입찰을 하는 경쟁사들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외곽에서 예가가 발생한 빈도는 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곽을 공략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선택이었습니다. 예가 발생 빈도도 적은데 경쟁사들 또한 많아서 구간 확보도 되지 않는다면 외곽에 입찰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외곽으로 입찰 보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가가 많이 발생하는 중심 구간에서 많은 구간을 쉽게 확보해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00.0에서 복수예가가 뽑히는 개수와 98.9에서 복수예가가 뽑히는 개수의 차이를 이해해야 낙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32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해당 경쟁률의 경우에는 통계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경쟁사 분석은 외곽을 공략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석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지역면허 자료에서 주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점 몇 개가 뚜렷하게 있었고, 발주처와 담당자 자료에서도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지점들이 있을 경우 좋은 지점들을 교집합으로 묶어서 모든 자료에서 좋은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가가 많이 나오는 곳을 공략하는 방법은 낙찰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가가 많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해도 경쟁사들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지점을 선정한 후 경쟁사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구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꾸준하게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모든 경쟁사들이 중심과 외곽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위, 아래와 같은 외곽 지점에서 예가가 발생한 빈도가 단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곽 지점에 예가가 발생하는 빈도가 평균보다 매우 낮을 경우에는 많은 구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아래와 같은 외곽 지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사례는 외곽 지점에서 예가 발생 빈도가 적었고 중심에서 다빈도 구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모든 지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기에 예가가 많이 나오는 다빈도 지점에서도 많은 구간을 확보해서 보다 쉽게 낙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1년 동안 9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흐름을 한번 놓치게 되면 다음 흐름을 따라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2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분석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 면허마다 낙찰이 잘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또 발주처 담당자 자료도 낙찰이 잘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예가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일정한 흐름과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가를 공략하는 것을 다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지역 면허 기준으로 3년 동안 꾸준한 강세 구간이 있는 것을 파악했고 다빈도 강세였기에 해당 구간을 꾸준하게 공략했습니다. 다빈도 분석은 예가가 많이 나오는 곳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낙찰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예가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공략한 결과 7개월 동안 4건의 낙찰로 23억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마다 예가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략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6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낙찰을 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찍어도 될 수 있는 게 낙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찰을 매일 반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얻어 걸리는 일회성 낙찰이 아닌 꾸준한 낙찰을 바라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낙찰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연구하고 검증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낙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강세를 보이는 구간들이 3곳이 있었는데 예가 흐름을 통해 확률적으로
우위에 있는 두 곳을 먼저 선정했고 해당 구간에 대한 경쟁사 파악을 통해 최종 지점을 선정하여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고 하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분석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방법을 매 공고마다 모두 사용해야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1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입찰을 오랫동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참여하는 지역 면허의 강세 구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도내 거는 어디가 잘 나오더라. 관내 거는 어디가 잘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듯 예가는 어디에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정한 규칙과 확률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가 분석을 통해 흐름을 읽고 파악하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일회성 낙찰이 아닌 꾸준한 낙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해당 지역 면허에서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발주처 자료, 담당자 자료, 경쟁사 자료 등 여러 분석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을 전략적으로 공략한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입찰 분석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낙찰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쟁률이 낮을 때는 예가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병행하되 전체적인 흐름은 예가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구간 내에서 디테일한 결정은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찰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분석 방법만을 가지고 최종 결정까지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너무 낮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낙찰의 확률을 올려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 강세가 아래쪽 구간에서 일정 기간 형성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경쟁사들이 모두 아래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최근 예가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예가의 흐름을 따라 공략 방법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심 구간에서 많은 구간을 확보하였고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회원사님은 6개월 동안 6건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3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예가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예가 분석을 통해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을 선정해야 꾸준한 낙찰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메인 자료와 발주처 자료에서 뚜렷한 강세 구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강세 구간이 없을 때는 예가 흐름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가의 흐름을 따라가 낙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빈도 구간이지만 최근에 강세로 접어든 구간을 메인 자료와 발주처 자료에서 정확히 파악해 전략적으로 공략한 결과 여러 건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2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분석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 면허마다 낙찰이 잘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또 발주처 담당자 자료도 낙찰이 잘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예가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일정한 흐름과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가를 공략하는 것을 다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지역 면허 기준으로 3년 동안 꾸준한 강세 구간이 있는 것을 파악했고 다빈도 강세였기에 해당 구간을 꾸준하게 공략했습니다. 다빈도 분석은 예가가 많이 나오는 곳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낙찰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예가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공략한 결과 7개월 동안 4건의 낙찰로 23억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마다 예가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략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3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현장 설명 공고로서 현장 설명에 참여한 업체가 30개였습니다. 현장 설명 공고의 경우 투철 마감 기준 일주일 전부터 많게는 15일 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분석을 할 때 기준으로 공고를 선별하면 현장 설명 공고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 공고는 별도로 매일 확인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 설명을 의무로 하는 이유는 공사 현장에 대한 특이사항 및 변수들이 많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평균 경쟁률 대비 참여 업체 수가 매우 낮아집니다. 해당 공고의 경우 원래 경쟁률은 1100대 1이었는데 30대 1 공고가 되었습니다. 현장 설명 참가 업체 리스트를 대상으로 경쟁업체 투철 성향 파악과 발주처 성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4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낮은 공고를 오랫동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공고가 유찰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공고가 유찰되는 경우는 무응찰이나 단독응찰 또는 입찰자 모두가 낙찰 하한선 미만인 경우에 공고가 유찰됩니다. 그 말은 곧 낙찰가보다 직상으로 높아야 하는데 직상에선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낙찰가가 그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공고가 유찰되면 재공고, 재투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당일 오후에 재투차를 시행할 경우 경쟁률이 많게는 50%까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경쟁률에 공고를 참여하고 계시다면 꼭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입찰을 봐왔기 때문에 내 지역 면허에 대한 낙찰 하한선 미달로 얼마나 많은 공고가 유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엄청난 팁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많은 낙찰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2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분석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 면허마다 낙찰이 잘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또 발주처 담당자 자료도 낙찰이 잘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예가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일정한 흐름과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가를 공략하는 것을 다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지역 면허 기준으로 3년 동안 꾸준한 강세 구간이 있는 것을 파악했고 다빈도 강세였기에 해당 구간을 꾸준하게 공략했습니다. 다빈도 분석은 예가가 많이 나오는 곳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낙찰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예가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공략한 결과 7개월 동안 4건의 낙찰로 23억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마다 예가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략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3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입찰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메인 자료, 발주처 자료, 예가에 대한 최근 추세, 강세 구간들을 살펴보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경쟁사 분석을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낮을 경우에는 예가의 흐름을 파악해 강세 구간에서 정확히 맞춰먹는 개념보다는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습성을 파악해 많은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경쟁사들을 피해 먼 곳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사들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오는 업체가 3개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2년간의 자료를 검토해 연구한 결과 많은 구간을 확보해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4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낮을 때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많은 구간을 확보함으로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간을 확보할 수 없다면 예가 발생 빈도가 적은 위, 아래로 빠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률 대비 위, 아래, 외곽으로 빠져서 입찰을 하는 경쟁사들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외곽에서 예가가 발생한 빈도는 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곽을 공략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선택이었습니다. 예가 발생 빈도도 적은데 경쟁사들 또한 많아서 구간 확보도 되지 않는다면 외곽에 입찰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외곽으로 입찰 보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가가 많이 발생하는 중심 구간에서 많은 구간을 쉽게 확보해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00.0에서 복수예가가 뽑히는 개수와 98.9에서 복수예가가 뽑히는 개수의 차이를 이해해야 낙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18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200대 1 안쪽일 경우에는 둘째 자리를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낙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예가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심도 있게 병행해야 합니다. 낙찰 지점보다 높게 투찰하면 낙찰을 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예가를 따라가거나 경쟁사 분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위, 아래로 빠져서 투찰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예가가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은 아주 밑부터 아주 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가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적절히 분석 방법을 병행한 결과 1년 동안 9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가가 꾸준하게 나오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가가 많이 나오는데 경쟁사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을 공략한다면 당연히 낙찰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6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낙찰을 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찍어도 될 수 있는 게 낙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찰을 매일 반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얻어 걸리는 일회성 낙찰이 아닌 꾸준한 낙찰을 바라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낙찰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연구하고 검증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낙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강세를 보이는 구간들이 3곳이 있었는데 예가 흐름을 통해 확률적으로 우위에 있는 2곳을 먼저 선정했고 해당 구간에 대한 경쟁사 파악을 통해 최종 지점을 선정하여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고 하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분석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방법을 매 공고마다 모두 사용해야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14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높을 때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야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예가를 정확히 맞춰서 낙찰해야 하기 때문에 예가의 흐름을 파악하여 현재 낙찰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강세를 보이는 예가와 예가 사이에 일정한 주기를 두고 저빈도 예가가 채워지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가의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을 한다면 현재 가장 좋은 지점을 높은 확률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가 분석은 낙찰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통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높은 확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10년 이상의 분석 경력으로 진정성 있는 분석을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5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50대 1이었지만 보증금 납부 공고로 450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중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60개였습니다. 약 100개 업체는 보증금 납부 공고를 인지하고 사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390개 업체는 보증금 납부 공고인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해서 보증금 미납으로 순위에서 배제되었고 낙찰의 기회 또한 놓쳤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공고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공고들을 살펴보면 보증금 납부 공고는 꾸준하게 발주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르고 참여했다가 낙찰가였음에도 보증금 미납으로 1순위를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전자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문을 잘 보는 것입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550대 1 공고를 공고문을 잘 보고 들어가서 60대 1로 보다 쉽게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입찰 분석은 기본에 충실해야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현장 설명 공고로서 현장 설명에 참여한 업체가 30개였습니다. 현장 설명 공고의 경우 투찰 마감 기준 일주일 전부터 많게는 15일 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분석을 할 때 기준으로 공고를 선별하면 현장 설명 공고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 공고는 별도로 매일 확인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 설명을 의무로 하는 이유는 공사 현장에 대한 특이사항 및 변수들이 많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평균 경쟁률 대비 참여 업체 수가 매우 낮아집니다. 해당 공고의 경우 원래 경쟁률은 1100대 1이었는데 30대 1 공고가 되었습니다. 현장 설명 참가 업체 리스트를 대상으로 경쟁업체 투찰 성향 파악과 발주처 성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8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연초에 집중 발주가 되고 있는 연간 단가 공고였습니다. 연초에 집중 발주되는 연간 단가 공고의 경우 공고가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발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 발주 특성을 이해하고 기존하고는 다른 분석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예가의 흐름을 읽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쟁률 또한 높기 때문에 외곽 분석으로 위아래로 빠지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많은 공고를 하나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고 메인 자료와 발주처 자료에 대한 적절한 교집합 형성 구간을 찾고 낙찰 노하우를 통해 얻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이고 디테일한 분석을 해야 엉뚱한 곳으로 입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회원사님은 2월에 연간 단가 공고 16억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22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조경 관련된 면허의 경우 시설 면허지만 용역 공고도 함께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업이나 조경 면허처럼 조경 관련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용역 공고도 꼭 체크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용역 공고의 경우 시설 면허라서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낙찰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조경 면허 관련 용역 공고의 경우 고시금액과 적격 심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입찰 분석을 할 때에도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시설 공고와 용역 공고가 혼재하고 면허 또한 용역으로 발주되면 다중 면허가 포함되는 분석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14년 경력의 분석 노하우를 통해 검증된 분석 방법으로 다양한 변수를 체크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3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입찰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메인 자료, 발주처 자료, 예가에 대한 최근 추세, 강세 구간들을 살펴보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경쟁사 분석을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낮을 경우에는 예가의 흐름을 파악해 강세 구간에서 정확히 맞춰먹는 개념보다는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습성을 파악해 많은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경쟁사들을 피해 먼 곳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사들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오는 업체가 3개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2년간의 자료를 검토해 연구한 결과 많은 구간을 확보해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4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자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찰을 보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느 금액까지 만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 만점으로 참여 가능한 금액 범위 안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영상태 부분에서 감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점수 보완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경영상태의 감점으로 인해 타 업체에서는 수익권 금액인 2억까지만 입찰에 참여하셨는데 한마음 입찰에서 관리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신인도를 적용해 실적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50억까지 분석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수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당자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귀찮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핵심은 꾸준한 낙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고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1년 넘게 낙찰이 없었는데 한마음 입찰로 옮기고 난 뒤 점수 보완을 통해 3개월 동안 2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28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메인 자료에서 뚜렷하게 많은 예가가 발생하는 구간이 없었지만 발주처 자료와 담당자 자료에서 특정 예가가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외곽 지역인 위 또는 아래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발주처에서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는 확률 대비 적은 수의 경쟁사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가가 많이 나오는 구간에서 경쟁사들의 참여도가 적다 보니 예가 분석을 통해 구간을 정하고 경쟁사 분석을 통해 디테일한 구간을 확보해서 보다 쉽게 연속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잘 적용해서 활용할수록 낙찰의 확률은 올라갑니다. 영업팀 없는 분석 전문회사인 저희 한마음 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14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쟁률이 높을 때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야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예가를 정확히 맞춰서 낙찰해야 하기 때문에 예가의 흐름을 파악하여 현재 낙찰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강세를 보이는 예가와 예가 사이에 일정한 주기를 두고 저빈도 예가가 채워지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가의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을 한다면 현재 가장 좋은 지점을 높은 확률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가 분석은 낙찰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통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높은 확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10년 이상의 분석 경력으로 진정성 있는 분석을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55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50대 1이었지만 보증금 납부 공고로 450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중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60개였습니다. 약 100개 업체는 보증금 납부 공고를 인지하고 사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390개 업체는 보증금 납부 공고인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해서 보증금 미납으로 순위에서 배제되었고 낙찰의 기회 또한 놓쳤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공고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공고들을 살펴보면 보증금 납부 공고는 꾸준하게 발주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르고 참여했다가 낙찰가였음에도 보증금 미납으로 1순위를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전자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문을 잘 보는 것입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550대 1 공고를 공고문을 잘 보고 들어가서 60대 1로 보다 쉽게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입찰 분석은 기본에 충실해야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3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현장 설명 공고로서 현장 설명에 참여한 업체가 30개였습니다. 현장 설명 공고의 경우 투찰 마감 기준 일주일 전부터 많게는 15일 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분석을 할 때 기준으로 공고를 선별하면 현장 설명 공고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 공고는 별도로 매일 확인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 설명을 의무로 하는 이유는 공사 현장에 대한 특이사항 및 변수들이 많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평균 경쟁률 대비 참여 업체 수가 매우 낮아집니다. 해당 공고의 경우 원래 경쟁률은 1100대 1이었는데 30대 1 공고가 되었습니다. 현장 설명 참가 업체 리스트를 대상으로 경쟁업체 투찰 성향 파악과 발주처 성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8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연초에 집중 발주가 되고 있는 연간 단가 공고였습니다. 연초에 집중 발주되는 연간 단가 공고의 경우 공고가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발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 발주 특성을 이해하고 기존하고는 다른 분석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예가의 흐름을 읽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쟁률 또한 높기 때문에 외곽 분석으로 위아래로 빠지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많은 공고를 하나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고 메인 자료와 발주처 자료에 대한 적절한 교집합 형성 구간을 찾고 낙찰 노하우를 통해 얻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이고 디테일한 분석을 해야 엉뚱한 곳으로 입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회원사님은 2월에 연간 단가 공고 16억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22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조경 관련된 면허의 경우 시설 면허지만 용역 공고도 함께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이나 조경 면허처럼 조경 관련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용역 공고도 꼭 체크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용역 공고의 경우 시설 면허라서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낙찰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조경 면허 관련 용역 공고의 경우 고시 금액과 적격 심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입찰 분석을 할 때에도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시설 공고와 용역 공고가 혼재하고 면허 또한 용역으로 발주되면 다중 면허가 포함되는 분석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14년 경력의 분석 노하우를 통해 검증된 분석 방법으로 다양한 변수를 체크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업체는 경쟁률 35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입찰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메인 자료, 발주처 자료, 예가에 대한 최근 추세, 강세 구간들을 살펴보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경쟁사 분석을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낮을 경우에는 예가의 흐름을 파악해 강세 구간에서 정확히 맞춰먹는 개념보다는 경쟁사들의 움직임과 습성을 파악해 많은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경쟁사들을 피해 먼 곳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경쟁사들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오는 업체가 3개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2년간의 자료를 검토해 연구한 결과 많은 구간을 확보해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면허,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 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경쟁률 400대 1 공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자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찰을 보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느 금액까지 만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 만점으로 참여 가능한 금액 범위 안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영상태 부분에서 감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점수 보완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경영상태의 감점으로 인해 타 업체에서는 수익권 금액인 2억까지만 입찰에 참여하셨는데 한마음 입찰에서 관리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신인도를 적용해 실적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50억까지 분석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수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당자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귀찮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핵심은 꾸준한 낙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고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원사님의 경우 1년 넘게 낙찰이 없었는데 한마음 입찰로 옮기고 난 뒤
점수 보완을 통해 3개월 동안 2건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팀 없이 소수고객 집중 관리를 하는 저희 한마음입찰과 함께하면 꾸준한 낙찰은 현실이 됩니다.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확히 적용한다면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